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쏨디입니다. 한국인은 밥심, 밥은 보약이죠.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는 식사량이 많은 곳으로 유명했는데 18세기 중엽 실학자 이익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먹는 것은 천하제일이다. 이는 오키나와까지 소문났으며 부귀한 집은 하루에 7번도 먹는다. 여기에 얽힌 재밌는 일화도 있는데요. 명나라 재상이 조선에 사신 이상공을 초대했는데 재상은 마침 일이 생겨 조정에서 퇴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사신에게 양해를 구하고 기다리는 동안 드시라며 술과 안주를 내드렸습니다. 이상공은 그 음식을 다 먹은 후 아직 식전이니 돌아가야겠다고 했죠. 그러자 재상의 가족들은 더 드시라며 떡과 과일을 내왔습니다. 그걸 다 먹은 사신은 다시 식사를 하러 가야 한다 하자 가족들은 고기 등의 음식을 다시 내줬습니다. 그 뒤로 수차례 내온 음식을 다 먹은 사신은 도저히 안 되겠다며 밥을 먹으러 돌아갔죠. 이후 명나라 재상이 돌아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조선 사람은 밥을 많이 먹으면 굶는다고 여기니 내 밥을 대접하란 말을 잊었노라 하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죠. 선조들도 많이 먹기로 소문났었는데 21세기에는 그 후손들이 먹방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 만큼 여전히 밥과 음식에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볶음류 음식을 먹고 후식으로 또 밥을 볶아 먹거나 삼겹살을 먹고 냉면이나 된장찌개를 시켜 먹는 걸 보면 말 다 했죠. 하지만 우리가 무작정 많이 먹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구에선 식량 생산을 위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생산된 식품은 완전히 소비되지도 못한 채 다시 음식물 쓰레기라는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때도 한국인들은 음식을 향한 진심을 발휘하며 음식물 처리와 동시에 신소재 개발에 앞서고 있습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뒤처리에 있어서도 엄청난 열정을 발휘하는 한국, 얼마나 진심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강철보다 200배 강하고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 바로 꿈의 신소재 그래핀입니다. 그래핀은 초고속 반도체와 휘는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기기 등에 들어가는 미래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유니스트는 쓰레기로 버려지는 달걀 껍데기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래핀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유니스트의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의 백종범 교수팀은 달걀 껍데기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으로 산화칼슘을 만들고 이 물질이 수소와 그래핀을 만드는 촉매로 활용 가능하다는 걸 밝혀냈죠. 수소는 물이나 탄화수소, 알코올 등 수소를 포함한 물질에서 얻을 수 있지만 이때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하는데 반응마다 적절한 촉매가 필요합니다. 이때 산화칼슘은 알코올에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과정 중 우수한 촉매 성능을 보였죠. 또 식물이나 미생물 등을 발효시켜서 얻을 수 있는 알코올은 앞으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원입니다. 게다가 성분이 수소와 탄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 다른 유용한 형태로 변환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 예전부터 알코올에 700도 이상의 높은 온도를 가해 증기로 만들면서 수소와 탄소 기반의 물질로 바꾸는 알코올 증기개질 기술이 쓰이고 있었죠. 하지만 70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수소 외에도 메탄, 일산화탄소, 에틸렌 등의 부산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소만 따로 골라내는 공정이 더 필요하고 수소 생산 단가도 올라가게 되죠. 이런 단점을 백종범 교수팀은 촉매로 해결했습니다. 달걀 껍데기를 이용해 만든 산화칼슘을 써서 반응 온도를 500도로 낮췄고 그 결과 생성된 기체의 99%가 수소였습니다. 그래핀도 산성으로 촉매를 제거하면 바로 쓸 수 있는 상태로 생산됐죠. 이에 백종범 교수는 산화칼슘은 값싼 물질인데다가 버려지는 달걀 껍데기를 재활용해 만들 수 있으므로 친환경적이라며 생산된 수소나 그래핀 모두 별다른 분리 과정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며 경제성도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국내 연구진이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 분뇨에서 고효율의 이산화탄소 흡착제를 생산해내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이는 폐자원에 가스화 공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기반 신소재인 바이오차를 이용한 기술입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와 수체 합성어로 폐자원 열분해로 얻을 수 있는 토양 유기물과 비슷한 고탄소 물질입니다. 바이오차는 특히 농업 분야에서 토양 개량 및 작물 생육 촉진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기후변화 저감, 폐기물 관리, 환경 정화,
에너지 생산 등이 가능한 긍정적인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죠. 연구진이 해당 기술로 이산화탄소 흡착제 성능을 확인한 결과 99%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제거됐으며 바이오차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흡착제 및 제조 방법이란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같은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신소재 개발은 해외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올해부터 스마트 단백질 프로젝트를 통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신소재 단백질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 중이죠. 먹다 남은 파스타의 찌꺼기나 빵 껍질, 맥주 제조 후 남은 효모 등을 써 식물 기반의 대체 육류와 생선, 해산물, 치즈 등 새로운 미생물의 바이오매스 단백질로 업사이클링, 그러니까 폐기물을 더 좋은 수준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U에서 지원할 만큼이나 전 세계는 친환경적인 신소재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LG화학은 친환경적인 놀라운 신소재를 개발해 전 세계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지난달 썩는 플라스틱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LG화학의 독자 기술과 제조 공법으로 유연성과 투명성을 높인 생분해성 신소재를 자체 개발한 건데요. 옥수수 성분의 포도당과 폐글리세롤을 활용한 이 생분해성 소재는 120일 이내에 90% 이상 생분해되기 때문에 실제로 상용화된다면 매우 획기적인 소재입니다. 또 비닐봉지는 물론이고 일회용 컵, 마스크 부직포 등 생활위생용품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텐데요. 아쉽게도 아직은 본격적인 제품화 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태지만 다가오는 2022년에 시제품을 내고 25년쯤 양산에 나선다는 계획을 내보였죠.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공해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대폭 늘어 플라스틱 대란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른바 썩는 플라스틱은 화학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 분해되는 플라스틱 제품이 실제로 상용화된다면 일회용품 이슈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택배와 같은 배달업에서도 플라스틱 폐기물 논란에서 자유로워지니 앞으로의 시장 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에 큰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번에 신소재를 개발한 LG화학은 물론이고 SKC, SK케미칼,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삼양이노캠 등 여러 기업들이 뛰어들어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SKC는 지난 2009년에 세계 최초로 옥수수 추출물로 만든 생분해 폴리저산 필름을 상용화했습니다. 현재는 아이스팩 포장재나 의류용 포장 비닐 등을 생산해 공급 중이죠. 롯데케미칼 역시 사탕수수 등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로 바이오페트를 개발하는 등 경쟁이 점차 가열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과 연구진들의 신소재 개발을 계기로 관련 업계들의 연구개발과 제품화 경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업체들이 건전한 경쟁과 함께 끊임없는 발전으로 지구 환경에 크게 기여하며 세계의 기준을 잡아주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 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시 어플 올라! 지금 다운받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